요즘 생활비가 빠듯해 한숨이 깊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자격이 안 될 거라고 지레 짐작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특히 기초연금은 작은 정보 차이 때문에 수급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초연금과 관련해 무엇이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누가 대상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자격을 미리 점검하고 불필요한 탈락 없이 제때 신청하는 방법까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향하는 길, 복지나우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일정 소득 인정액 이하인 분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최대 월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는 점이 큰 변화 포인트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과의 중복 수급이 개선되어 실수령 체감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방향을 알아두시면 앞으로의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대부분의 소득과 재산이 평가되지만 예외적으로 빼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교육비와 의료비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자녀나 손주 학자금, 본인 병원비처럼 꼭 써야 하는 비용은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 기준에 따라 부채나 대출도 공제되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공제 항목들을 제대로 적용하면 서류상 소득 인정액이 실제보다 낮아져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셨던 분들도 자격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70대 어르신이 연금과 예금이자로 매달 약 180만 원 수준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분이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매달 5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시다면 해당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 소득 인정액이 내려가면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의 핵심, 계산 방법입니다. 지급 여부는 소득 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월소득 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일반소득 등이 들어갑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 가액을 월 단위로 환산해 더합니다. 단독 가구는 약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약 364만 8천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후 일부만 소득으로 반영되고 고가 차량이나 회원권은 정해진 환산율을 적용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자산이 큰 경우 환산액이 기준을 넘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모의 계산으로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겉으로 보이는 소득과 재산만 보고 나는 안 되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공제 항목을 반영한 뒤에 소득 인정액으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특히 교육비, 의료비, 부채 공제는 체감 영향이 큽니다. 모의 계산 시 이 항목들을 빠짐없이 입력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한 번만 정확히 입력해보시면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이제 수급 대상과 자격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령 요건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국적과 거주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 5년 이상 요건이 신설될 예정이니 장기 해외 체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소득 요건은 앞서 설명한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직역연금 수급자 본인이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한 우선 적용 방향이 언급되어 있어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계급여와의 관계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사실상 깎이는 구조여서 체감 이득이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줬다 빼는 느낌이 완화됩니다. 생계급여 대상 어르신 입장에서는 실수령 측면의 변화가 반가운 지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체감이 크게 날 수 있으니 꼭 체크해주세요. 신청 시점과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신 뒤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의 계산 단계에서 재산과 소득,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정확히 입력하시면 실제 수급 가능성을 가장 가깝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하면 자격 판단을 잘못하거나 불필요하게 서두르다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들이더라도 차근차근 확인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도 마찬가지로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는 가액과 연식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가 차량이나 회원권, 요트 등 고액 자산은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의료비, 교육비, 주거 관련 일부 지출 등은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손주 등록금을 지원하거나 본인의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 반드시 반영해주세요. 이 공제만 제대로 적용해도 될지 말지가 된다로 바뀌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제 가족 구성에 따른 차이를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기준이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되어 판단합니다. 따라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 부부가 함께 사시는 어르신 모두 모의 계산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는 되던데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질문은 대부분 가족 재산 구조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정답은 모의 계산에 있습니다. 사례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68세 단독 가구 A씨는 국민연금과 예금 이자가 있어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근접합니다. 그런데 매달 손주 교육비와 본인 의료비 지출이 꽤 있습니다. 이 비용을 공제로 반영했더니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70세 부부가구 B씨는 자녀 학자금 공제를 적용해도 고가 부동산과 자동차 환산액이 커서 기준을 넘겨 수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같은 교육비 공제라도 보유 재산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맞춘 정확한 입력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모의 계산 없이 서둘러 신청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 실망하실 수 있고 준비가 덜 되어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시고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세요. 특히 교육비, 의료비 부채는 실제 지출 증빙과 연결되므로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면 접수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2026년에 달라지는 핵심 변경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최대 월액이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생계급여와의 동시 수급이 개선되어 체감 혜택이 커집니다. 셋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우선 적용 방향이 제시되어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됩니다. 넷째,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 이상 요건이 신설되어 거주 이력 확인이 중요해집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히 숫자만 바뀌는 일이 아니라 실제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변화입니다. 꼭 내 상황에 대입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짚어볼게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오는 돈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노후저축과 함께 노후 생활비의 한 축을 이루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으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고 재산 구조를 조정해 환산액을 낮추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예금 일부를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거나 공제 가능한 지출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전략이 됩니다. 지자체별 추가 혜택이나 감면 제도도 연결해서 보면 같은 조건이라도 체감 혜택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미리 계산하고 정확히 입력하고 빠짐없이 증빙한다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기초연금의 큰 변화와 함께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 계산 구조, 수급 대상과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로 유리해지는 활용 전략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걱정보다 내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고 공제 항목과 증빙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캘린더에 표시해두시면 좋습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되실 것 같은 부모님, 친척, 이웃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나눔이 누군가의 한 달을 든든하게 바꿔줍니다. 복지로 가는 가장 빠른 길, 복지나우가 함께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전해질 때까지 복지나우가 옆에서 끝까지 돕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